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권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국민은 늘 옳다입니다. 장가희 기자 브리핑 해주시죠. 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민생 현장에 들어가 더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는데요. 김기현 대표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그리고 유이동 신임 정책위 의장 등 당 사역과 함께 했습니다. 당 사역은 지난 17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도 만났는데 어제 오찬에서 또 만난 겁니다. 분골쇄신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이틀 연속 대면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재현 최고위원 강서 선거 패배 관련해서 이제 민심을 받들고 이제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당연히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 마을에 작은 암자가 있는데 거기 돌부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할머니가 늘 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가서 돌부처 앞에서 기도를 하면 돌부처가 돌아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돌아앉은 돌부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지만 돌아선 민심은 돌릴 수가 없어요. 민심 앞으로 가야죠. 네. 사실 저도 정치인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선거 결과 민심이 돌아서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는 특히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왜 이런 민심이 좀 돌아섰을까? 그리고 그 민심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에 네. 아주 부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당 지도부에게 민심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민심 앞에 겸허하게 다가가 달라라고 부탁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앞으로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강서 보궐선거에서 한번 지는 것이 총선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히딩크도 5대0으로 졌다가 나중에 4강 신화 썼다 이런 얘기 좀 맥락으로 읽혀지네요. 근데 히딩크도 그 다음에 잘 선수 기용도 잘 하고 해서 그런데 네. 이제 그냥 이 상태로 가겠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도 혁신위원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많은 그런 면모 일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어제 장가희 기자 브리핑했다시피 그제 상견례 했고 또 어제는 또 오찬까지 했고 그다음 고위 당정협의회 주 1회 정례화까지 얘기를 했어요. 김기현 2기 체제 사실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여기 좀 힘을 완전히 실어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이제 당의 그 입장, 현장에서 아무래도 당 지도부 또 당의 구성원들은 늘 국민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 정부의 고위직들과 정부의 고위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민심의 저변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당의 일원으로서 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여도 해봤고 네. 당 지도부 일원으로 참여도 해봤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참여도 해봤는데요. 늘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씩 빈트가 어긋나는 것이 당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면 때문에 어렵다 이러면서 그것을 조화롭게 조정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정청 회의를 매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네.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그 방향을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점점 다가가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그냥 현 지도부를 키워준다, 네. 인정해준다, 지도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심어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국민에게 민심에게 다가가겠다 그런 의지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방금 뭐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소통에 대통령이 방점을 찍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 일단 당정 소통은 된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 소통, 현장 소통이 있는데 지금 저는 사실 궁금한 게 1년 가까이 멈춘 출근길 문답, 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청와대 용산 출입기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통령 출입구가 1층에 폐쇄됐대요, 사실.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단 물리적인 상황인데 이 박지원 부원장께서는 이 도어 스태핑이 뭐 소통 창구 이런 걸로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뭐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 표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림 내기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정책적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먼저 우선돼야 된다. 정책 소통.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 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변화의 방식이 국민의힘에게 주문하고 잔소리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사실은 김태우 청장을 사면시키고 그다음에 또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입김이 많이 작동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반성하고 변화해야 될 첫 번째 주체는 대통령 자신이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저는 당정 협의를 강화한다기보다는 당을 자유롭게 이제 놔두는 거 이게 지금 그 좀 자세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서 정쟁이 생기는 이유가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우리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수많은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쌌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권 분립에서 국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 편을 들기보다는 일단은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또는 잔소리하는 그런 역할로서 관계 정립이 되는 것이 저는 먼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재현. 근데 이제 도어 스태핑 말씀하셨는데요.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문답을 한 것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였고, 그렇죠. 뭐 처음에는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것 자체도 그렇게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부작용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언론인들도 저는 우선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본적으로. 작년 11월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 앞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국정의 수행자인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 주로 국회에서 벌어진 사소한 문제, 조그마한 문제, 여당과 야당과의 문제 이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키워서 언론에서 그 일종의 기사화하는 그런 소재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것은 국민 소통과는 사실 별 관계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대통령의 이 지지율 저하에도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운영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그 할 단계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이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느냐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는데 네. 지금까지 어쨌든 좀 여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소수당으로서 워낙 그 민주당의 거대 민주당의 그 횡포에 그걸 막아내기도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정도 네. 그 당시까지 상황으로 갔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이 그러면 분리되어서 각자 그 제갈길을 가면 국정이 잘 되느냐 이 문제도 한번 돌이켜 봐야 네. 되는 게 열린 우리당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는
정무수석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대화를 잘 하다가 나중에는 뭐 워낙에 당이 좀 그 네, 지리멸렬하니까 뭐 정무수석도 폐지하고 당과 그냥 결별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대통령 뭐 탈당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당과 대통령이 동시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여당과 대통령이 그렇게 결별하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